안녕하세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라고. 그렇다면 선택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행동입니다. 대화입니다. 손을 잡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부부라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을 멈추면 혼자가 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70살의 남편과 72살의 아내, 5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 하지만 이제 다른 방에서 잡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외면한 채로.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밤 11시,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세,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밤이 되면 아팠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고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옆에는 민경이가 없었다. 오늘도 없었다. 어제도 없었다. 벌써 30개월, 정확히 20개월 6일. 준호는 계산했다. 아내가 다른 방으로 나간 날부터.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생각했다. 싸우고 나면 자는 것 아닌가. 여자들은 그런 거였다. 화를 내고 혼자 자다가 며칠 지나면 돌아오는 것. 그게 결혼 생활 아닌가. 하지만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다. 한 달은 석 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개월, 거의 2년이다. 2년을 혼자 잤다. 침대는 넓었다. 예전에는 민경과 나란히 누웠을 때 이 침대가 충분했다. 가끔 아내의 팔꿈치가 자신의 등을 건드렸고 가끔 아내의 다리가 자신의 다리와 겹쳤다. 그럼 준호는 자세를 바꾸거나 아내를 슬쩍 밀어냈다. 불편했다. 비틀려 자야 했으니까. 지금 침대는 너무 넓었다. 한 뼘의 움직임도 없었다. 모든 방향으로 누울 수 있었다. 등을 뭉쳐서 누워도 좋았다. 발을 펼쳐도 좋았다.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옆자리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때로는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몸을 옆쪽으로 뉘었다. 습관이었다. 50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11월의 밤바람. 쌀쌀했을 것이다. 준호는 담요를 더 끌어당겼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 옆방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내도 자지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편하게 자고 있을까? 준호는 그 생각을 떨어내려고 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이미 너무 많이 생각했다. 옆방에서는 민경이 역시 자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수면제가 놓여 있었다. 약국에서 받은 수면제.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라고 진단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얼마나 우습던지. 민경은 약을 먹지 않기로 했다. 약 없이 자고 싶었다. 아직도 자신의 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길 원했다. 이 방은 결혼할 때 아들의 방이었다.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나서 한동안 비어있던 방이었다. 그래서 그 안의 가구들은 낡았다. 대학생 아들이 쓰던 책상, 서재, 그리고 이제는 낡아빠진 싱글 침대. 그 침대에서 민경은 몸을 웅크렸다. 옆으로 누웠다. 뒤척였다.
다시 옆으로 누웠다. 50년을 함께 자던 침대에서 벗어난 지 2년. 그동안 이 침대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너무 좁았다. 너무 아팠다. 등뼈가 베이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각방을 쓰게 된 게. 처음엔 아무도 각방을 제안한 적 없었다. 그저 말다툼이 있고 나면 민경이 이 방으로 나왔다. 화풀이 때문이었다. 아이들처럼. 자, 나 혼자 자겠어. 당신 혼자 자. 하지만 그 다음 날 돌아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로. 그래서 민경도 돌아가지 않았다. 침묵이 고집이 되었고, 고집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민경은 천장에 금이 간 곳을 바라봤다. 작은 금 하나.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금. 가끔 그 금을 세어본다. 수십 번, 수백 번.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그 금으로 간다. 남편과의 대화가 없어진 지도 오래였다. 아침에 밥상에서도 말이 없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담고 국을 부어도 말이 없었다. 맛있다는 말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먹을 것을 먹고 밥상에서 물러났다. 밥이 식고 있어요. 가끔 민경이가 말했다.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밥이 식고 있다는 건 밥을 빨리 먹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 페이지를 넘기기만 했다. 나중에 먹지. 가끔 그렇게만 말했다. 마치 방해받는 것이 싫다는 듯이. 민경은 밥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었다. 입안에 밥이 안 넘어갔다. 기계적으로 씹었다. 삼켰다. 그것뿐이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식사를 이렇게 했는지. 준호의 방 마이너스 침대 위에는 책이 쌓여 있었다. 신문도 있었다. 잡지도 있었다. 읽다 마른 것들. 읽기는 했지만 기억나는 게 없는 것들. 밤에 자지 못하니까 낮에도 피곤했다. 낮에 졸리니까 밤에도 생각이 막지 않았다. 악순환이었다. 결혼 초반에 준호는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내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바빠지면서 그런 말들은 줄어들었다. 말할 시간도 없었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함께 있는 것도 뭔가 어색해졌다. 아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말해줄 필요도 없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자고 그것뿐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각방을 쓰게 됐다. 처음에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혼자 자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아내의 콧골이 소리도 안 들어야 하고 아내가 뒹굴 때 깨지도 않아야 한다. 하지만 30개월이 지나면서 준호는 깨달았다.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밤은 길었다. 너무 길었다. 1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만 계속 들으면서 옛날 같으면 아내와 말다툼을 했을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2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시간을 때웠을 뿐이다. 침묵이 감정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침묵은 감정을 얼어붙게 한다. 그리고 얼어붙은 감정은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준호는 알았다. 자신과 아내 사이에 뭔가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확실히 끊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아침 7시. 민경은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를 구웠다. 밥을 지었다.
김을 펼쳤다. 그리고 밥상에 차렸다. 남편의 밥상과 자신의 밥상을 따로 준비했다. 옛날 같으면 한 밥상에 앉았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다. 남편이 거실 밥상에 앉고 자신은 주방 구석의 작은 밥상에 앉았다. 마주보지 않았다. 밥 차렸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마치 호텔의 웨이트리스처럼 손님을 대하는 톤으로.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둘 사이의 말은 거의 없었다. 있다 해도 업무적인 것들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약수를 드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딸이 온대요. 필수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식의 말들.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이고 안녕하냐는 말도 없었다. 어떻게 잤냐는 말도 없었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말도 없었다. 이런 식의 일상이 2년이나 계속됐다. 민경은 자신의 밥을 먹었다. 반찬을 집었다. 밥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민경은 자신이 이 집의 가정부인 것 같았다. 아내가 아니라 돈을 받지 않는 가정부. 아니, 돈을 받아야 하는 가정부치고도 너무 대접이 안 좋은. 거실에서는 준호가 밥을 먹고 있었다. 신문을 펼쳐놓고 밥을 떠서 입으로 집어넣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이 아내보다 더 중요한가? 민경은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미웠다. 이제는 이런 생각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침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0년 동안 한 침대를 나눈 부부가 갑자기 다른 방에서 자게 되면 신체가 거부한다. 습관이 깊어서다. 민경의 왼쪽 팔에는 때때로 준호가 앉던 자리에 감촉이 남아 있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신체의 기억은 그것을 잊지 못했다. 밤중에 어떤 환상이 몰려올 때가 있었다. 남편이 자신의 등을 안고 있는 환상. 그럼 민경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혼자라는 것을.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몸은 아내 없이 자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침대 한쪽에만 누우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몸이 중앙으로 향했다. 아내를 앉는 자세로 팔을 펼쳤다. 그리고 공기만 안게 된다. 그럼 준호는 깨었다. 혼자 안고 있는 자신의 팔을 바라봤다. 의사는 말했다. 준호에게 혈압이 높으신데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그게 이것 때문인가?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우지 못하는 것 때문인가? 할 말이 없었다. 딸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 그래, 와라. 딸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금요일 저녁 딸과 손주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의 목소리. 집안이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준호는 손주들을 안았다. 할머니 민경도 손주들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부부가. 딸은 이것을 봤다. 밥상에 앉았을 때 딸은 부모님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아빠, 뭔가 있어? 없는데? 아무것도. 거짓말이었다. 분명한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깨달았다. 부모님이 각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인지는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그런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 같았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일 뿐. 딸은 가슴이 아팠다. 이것이 사랑의 종착역인가?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끝이 이것인가?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손주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밤중에 민경은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을 지나갔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민경은 말을 걸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렸다. 자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30개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지 30개월이 지나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민경은 그냥 지나갔다. 준호는 부인의 발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 가는 아내의 발소리. 그리고 돌아오는 발소리. 민경. 준호의 입에서 목이 메었다. 그 이름을 불렀던 게 언제였는가. 하지만 그 말을 끝내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둘 다 후회했다. 왜 말을 건네지 않았는가? 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는가?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너무 오래 침묵을 유지해버렸는데. 침묵은 거리다.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건너기가 어렵다. 오후 3시. 민경은 병원에 있었다. 정기검진. 의사는 검진표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혈압이 높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혼자 계신가요? 아니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분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진단서를 써주면서 말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특히 남편분과요. 이 나이에는. 이 나이에라는 표현이 민경을 더 무겁게 했다. 이 나이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나이에. 남편과 침묵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온 민경은 남편의 방을 열었다. 준호는 자고 있었다.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무릎을 세운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약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민경은 깨달았다. 남편도 아프구나. 자신과 같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30개월 동안 어떻게 말을 건네는가? 저녁 6시. 준호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졌다. 발이 헛디딘 것이었다. 작은 비명. 민경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순간 반사적으로 거실로 뛰어나갔다. 준호는 바닥에 엉덩이를 찍고 앉아 있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당신, 괜찮아요? 30개월 만에 나온 말. 자신의 말에 놀라 민경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남편을 도와 일으켰다. 아파요? 괜찮은데.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왼쪽 다리가 아팠다. 민경은 남편을 소파에 앉혔다. 반창고를 찾았다. 감염 연고를 발랐다. 손이 떨렸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골절될 수도. 병원 가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다. 왜요? 그냥. 당신이 치료해줘. 그 말에 민경의 눈물이 났다. 왜 이런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되는가? 30개월 만에 남편이 자신에게 뭔가를 요청했다. 의존했다. 민경은 남편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이. 아직 아파? 네. 어디가? 여기.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작은 대화. 하지만 30개월 만의 대화. 밤 11시. 준호는 침대에 누웠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가도 돼요? 민경의 목소리였다. 흥. 민경은 침대 끝에 앉았다. 남편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베개를 그 밑에 놨다.
혹시 부기가 빠질까봐. 잘 때 베개 놓으면 낫대요. 흥. 그들은 또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른 침묵이었다. 공포의 침묵이 아니라 연결의 침묵이었다. 우리 좀 오래됐어. 민경이 조용히 말했다. 흥. 왜 이렇게 되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내 잘못이었어요. 내 잘못이었어. 동시에 말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흥.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 50년 전 청혼할 때 잡았던 그 손. 다시 시작하자.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밤 50개월 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침묵도 부드러워졌다. 각방. 그 단어가 가져오는 무게감. 그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인지 아시나요? 30개월. 그들은 30개월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말을 건네는 용기, 손을 잡는 용기,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 넘어지는 그 순간. 달려가는 그 움직임. 치료해달라는 그 부탁.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각방의 부부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부부들. 말을 건네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부부들. 그들도 준호와 민경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아니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선택. 그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50년 함께한 두 사람처럼. 그들은 이제 다시 침묵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릅니다. 혼자가 아닌 침묵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